대선을 15일 앞두고요. 오늘 보수 정치권도 출렁이었습니다. 어제 토론의 MVP는 이준석이었다. 근데 이 말이요, 개혁신당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선 토론의 최우수 선수는 본인이 아니었다고 또 다른 당 후보를 지켜 세운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고 이 후보 어떻게 좀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을지 한번 보시죠. 저는 지금도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헤어져 있으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는 거죠. 제발 본인들이 선거를 안다고 생각하는 영남이나 강원도의 중진들이 싹 빠지고 제발 그냥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전략을 썼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 볼 줄 아는 사람이 저러고 실제로 가가지고 붙으면 이겨요. 자, 두 사람이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두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저렇게 조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이 많은 내가 되려 배웠다.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하나, 짠 것도 아닌데 우린 참 비슷하다. 이준석 토론 잘한다, 많이 배웠다. 그야말로 굉장히 극찬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 최진영 변호사, 어제 토론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별로 세게 공격은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을 보면서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한마디로 김문석 연대의 가능성을 봤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보면서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가 시작하기 전에는 이준석 후보가 한마디로 이재명 저격수로 나서느냐, 김문수 저격수로 나서느냐,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아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분 보수 측에 호소를 해서 본인을 땅을 유권자를 뺏어오는 전략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시종일관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앞으로의 어떤 두 주 남은 기간 동안 사실상 이준석 후보도 지금은 최대한 본인의 어떤 그 몸값을 높이는 전략, 네. 그렇게 해서 종래에는 감동적인 당대당 통합 내지는 어떻게 보면 그 김문수를 단일화, 이런 전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적지 않게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김문수 후보님도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보름은 네. 충분한 그렇게 할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몸값 올리기다 김문석 연대라는 표현까지 쓰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요, 정작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저 말이 나온 직후에 자신에게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라는 거는 이순신에게 배를 버리라, 이런 소리랑 같다면서 이준석과 이재명 1대1 결전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진봉 교수. 그럼 이준석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본인 중심,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로 나오는 단일화 카드도 그럼 받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네.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갖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그걸 단일화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의 전원 얘기라는 건 몸값 높이기라고 생각해요. 자꾸 이제 본인은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의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몸값이 높아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많이 단일화 한다면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그걸 과연 받아들일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건 룰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높아질 수 있고, 다만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죠.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지금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본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단일화보다는 완주를 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의 마음이 어제부터 보면은 살짝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제 토론회도 할 때 보면은 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친중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스파이크를 날리면은 같이 김문수 후보가 협공하는 분위기로 뭔가 협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행사장에서도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띄워주는 발언도 해요. 자,
강북구 삼양동의 오세훈의 삶, 노원구 상계동 이준석의 삶, 그리고 경북 영천 김문수의 삶이 어린이들에게 또 꿈을 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김문수 후보를 껴안는 발언을 합니다. 물론 단일화가 돼야 된다면 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조금은 계속 단일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어제를 기점으로 조금 마음이 좀 달라지고 있다. 좀 기운은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그래요? 예. 살짝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수 정치권은 새 결집에 계속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는요. 이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대구 서문시장, 또 강원 원주, 충북 청주까지 그러니까 아래에서 윗지방으로 쭉 민심을 훑으면서 확실하게 지원 사격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또 한 분이죠.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고 하와이로 떠나버린 홍 전 시장입니다. 자, 이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특사단이 파견됐습니다. 저한테 따로 아주 깊은 메시지를 주셨다. 김문수 후보는 먼저 손을 내밀겠다. 그리고 홍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존중하겠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 뭐 어떤 대우를 해주겠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적절치 않고. 자,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저 특사단 행보를 보면요. 하와이에서 홍서방 찾기가 따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홍 전 시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안 받거나 받아도 만약에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당으로서는 좀 체면을 구기는 상황 아니겠어요? 사실 본인은 이미 SNS로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오지 마라고 얘기했고 그 말은 결국 만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김대식 의원이나 이제 뭐 특사대나 소위 얘기하는 이분들이 가더라도 만나지 네.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홍준표 지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전화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어디 있는지 위치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와이 가서 전체를 다 돈다 한들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겠어요? 혹시나 뭐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가서 기다리면 모를까. 네. 그거 아니면 제가 볼 때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또 오래 거기서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홍 전 시장이 정말 원해서 만난다면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홍 전 시장이 저분들을 만날 가능성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홍 전 시장도 어쨌든 간에 기사를 보고 특사단이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을 텐데 자, 홍 전 시장 심중을 좀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오늘 이건데요. SNS 프로필 사진인데 저렇게 파란 자켓에 파란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바꾼 겁니다. 자, 이남희 기자, 좀 과대 해석이라고 하기에는 이전에 홍 전 시장이 예전에 속옷까지 당색으로 맞춰 입는다 이랬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붉은색 속옷 입는다라고 얘기했던데 저 사진이 오늘 프로필 업데이트로 떠서 저희도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네. 사실 홍 전 시장 저희 채널A 취재진하고 연결이 됐어요. 프로필 사진 바뀌셨네요. 홍진인 기자가 연락을 했는데 답을 줬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네.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한 번 사기당하면 사기친 사람이 나쁘다. 두 번 사기당하면 사기당한 사람이 나쁘다. 세 번 사기당하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한 번 사기라는 거는 과거에 윤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본인이 당원 투표에서 떨어져서 후보가 안 됐고 두 번째 사기라 함은 자, 이번에 한덕수 추대론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또 후보가 되지 못했고 세 번째 다시 또 이거 합류한다면 세 번째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회적인 뜻, 그러니까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김대식 의원이 지금 홍 전 시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직 저희가 지금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음이 돌아선 홍 전 시장을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쨌든 지지자들에게 어떤 좀 우리가 이만큼 절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파란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을 떠났다. 근데 저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가기는 모르죠. 그러니까 속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는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물어서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왜 파란색을 선택했는지도 홍 전 시장만이 또 알 것 같습니다.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제 토론회가 반영이 안 된 수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 이남희 기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2주차, 3주차 보면은 과반을 넘기면서 확고한 선두를 좀 달리는 것 같고요. 자,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도 전주보다는 일단 상승세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은 변수 중에 그러면
보수 진영 지지율이 좀 가장 크게 좀 변화시킬 만한 요인이 어떤 게 남아 있다고 보세요? 지금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오르긴 했지만 아직 이재명 후보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과반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으려면은 결국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일화라는 게 이제 가장 마지막 과제로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굉장히 갈라져 있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합쳐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마지막 단일화가 이제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또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